전세, 월세로 사는 방법처럼 무기도 월세, 전세로 빌려가 쓰는.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에서 돈이 없어요. 무기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갚아라. 어떤 식으로 갚아라.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약소국은 식민 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과거처럼 식민사회, 식민문화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을 어마어마한 것을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새 세계 질서의 태동이라 그 움직여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 50년 이상 동안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그 전쟁 혹은 전쟁과 비슷한 그런 변란 같은 게 있었고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만큼 그 중요한 또 시사성을 심각하게 가지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 우크라이나 누가 왜 했냐, 왜 했느냐, 그건 말싸움이에요. 말싸움 그거는 해본들 별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뭐냐? 현실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가 러시아와 또 모든 면에서 후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군사력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게 그런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이 왜 붙게 됐냐? 우크라이나 뒤에 미국을 중심으로 나토 나라들, EU 나라들 전부 다 그게 소위 적어도 모랄 서포트는 하거든.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러고 말할 수 없는 많은 무기를 지금도 제공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무기는 주죠. 사람 한 사람은 현장에 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 그 무기를 많이 주는데 그건 또 아주 요새 보면은 무기 대여법이라는 것도 생겨가지고 무기를 또 빌려도 줘요. 그러니까 집을 사는 방법도 있겠고 전세, 월세로 사는 방법처럼 무기도 월세, 전세로 빌려가 쓰는 그런 모습까지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크라이나 같은 약소국에서 돈이 없어요. 그 막대한 금액을 가지고 무기를 구입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 다음에 갚아라. 어떤 식으로 갚아라.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약소국은 식민 생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국제사회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과거처럼 식민사회, 식민문화가 지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힘없는 나라가 러시아하고 붙었다. 그리고 요새 미국 언론만 보면 이거 언론 얘기 나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 것은 지금 이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고 프로파간다 전쟁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이걸 서로 비교하면서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악마화시키고 서로 국제 여론에서 분석 못하게 그렇게 언론에 의한 그 지도자들의 오피니언 메이커들에 의한 그 프로파간다 전쟁이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 두 나라는 경제력으로 다툰 거, 무력으로 다투는 것보다도 서로
민족성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변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중동에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군인들이 가서 수십 년 동안 지금 얼마 전까지는 아프가니스탄도가 있었고 그때 민족을 앞장세우죠. 그런데 미국은 민족을 앞장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족 국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있지만 결국은 민족이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적인 시점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시사하는 적이 많고, 그 남북 관계도 그렇고, 북미 관계도 그렇고, 그래서 북에서 하는 민족주의와 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와 그런 걸 비교를 해서 우리가 좀 정책 결정에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이것은 결국은 안보가 누가 더 튼튼하게 되어 있느냐. 안보 패러다임에 의해서 안보 경쟁에 불과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2000 몇 년 동안 안보에 의해서 경쟁과 전쟁을 다 했지 않습니까? 안보를 위해서. 그게 이제 냉전이 된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때는 안보 문화가 온 세계를 휩쓸었지 않습니까? 안보 문화에는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보 문화에는 불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서로 신뢰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보 문화입니다. 불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이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전부 다 이 상대방을 경멸을 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잘났다는 걸 나타내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못 쓰겠다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안보 문화입니다. 그리고 안보 문화는 모든 것을 군사력에 의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문화가 나오면은 군산복합제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안보 문화는 바로 군산복합제를 만들었고 군산복합 문화가 온 세계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전형적인 희생이랄까 그 목표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보를 위한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다 패자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파괴밖에 없습니다.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쟁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절대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승패가 결국 한쪽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승자가 없는 전쟁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갈 거냐? 그 이제 하나는 민족주의고 둘 다 같은 민족주의지만은 서로 반대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됐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경멸하고 서로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민족이라는 것이 하나의 국제사회의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서 남북 관계에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외교 정책에 국내 정책에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 전쟁이 지금 곧 우크라이나 전쟁이
민족 전쟁이다. 안보를 추구하려는 전쟁이다. 평화가 아니고 안보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소시키는 또 평화적으로 만족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평화 패러다임을 소개해야 됩니다. 평화 패러다임은 안보 패러다임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보 얘기는 많이 하는데 평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화평, 중국말로 평평한데 화해하는 것. 그러니까 청계다리에 어떤 높이 있고 어떤 건 낮게 있는 것이 아니고 평평한 데 있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평등권이 중요한 것입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또 평등을 추구하는 지구촌이 아니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보나 이런 건 경제력, 더구나 군사력에 의해서 종적인 질서를 유지했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평화적인 그런 그 평면적인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는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냉전이 우리 뭐 수십 년 지났지 않습니까? 냉전에 세계 질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적으로 지배와 또 명령과 추종과 그것만 제1세계 소위 민주주의 자본주의 세계에 있었고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계에도 역시 주종으로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전혀 인터랙션 소통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철의 장막, 죽의 장막 뒤에 있고 또 제1세계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거는 또 이쪽에 있고 그래서 학문적으로도 전혀 교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주의를 비판하고 하지만 사회주의의 원조인 칼 막스를 공부를 합니까? 서울에서 칼 막스를 공부를 합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지만 칼 막스의 말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서로 소통이 대화도 되지 않고 학문적인 교류도 되지 않은 그런 안보 문화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모든 나라를 겨냥해서 총뿌리를 대고 또 군사적인 대결을 할 겁니다. 지금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그 대국이 미국을 겨냥해 가지고 주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북에서 무기 같은 걸 개발하고 하는데 미국이 많은 신경을 쓰게 되고 또 북에서 개발하는 무기가 이 세계에서 미국도 아직 잘 개발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도 개발을 해서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제일 두려워하느냐?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네요. 미국이 안보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과거에 만드는 무기, 지금 있는 무기를 될 수 있는 대로 헐값에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어 군산복합체 돈 벌여주는 게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북조선 같은 데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죠. 미국도 없는 초음속 무슨 비행하는 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그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를 개발하는데 미국은 그 점에서는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보 때문에 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보로 하면은 무기에 의해서 서로 파괴가 되고 약한 나라, 작은 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또 우크라이나 이런 데서
군사적으로 막대한 큰 나라를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또 도전하게 되면 다른 나라가 음으로 양으로 주로 음이죠. 다 돕습니다. 지금 나토 나라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에 많이 무기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기를 많이 제공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군산복합체가 경제를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제공하는데 누구 돈가 산 무기입니까? 만든 무기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거기는 본전이 없습니다. 그냥 팔아먹어가지고 돈만 벌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얼마 들었다는 게 계산도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군산복합체가 앞장서서 무기 경쟁을 하는 데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거기는 끝까지 군사문화라는 것은 항상 흑백문화입니다. 군사문화는 적과 아군이 없으면 군사문화가 안 되지요. 적이 없는 군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적이란 말을 자꾸 쓰고 야단인데 그러면 자, 그 주적이 남에서 북을 주적이라고 한다.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얘기도 최근에 했대요. 주적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없애야 버려야 됩니다. 주적은 항상 악마화시키고 악마는 이 세상에 살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도 원수는 사랑하라 그랬지만은 악마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악마는 죽여야 됩니다. 그 악마화 시켜놓고는 그 다음에 갖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 드론을 띄어가지고 갖다 어떤 식으로 암살을 하든가 그럽니다. 그리고 학살 같은 거 이런 거 대학살 같은 것도 얼마든지 나오죠. 이번에 프로파간다 전쟁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러시아가 무기를 써가지고 민간인 아이들 부녀자가 죽는 거는 자꾸 보고를 합니다. 보도를 하고 거기에서 그 과정에서 푸틴만큼 악마적인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죠. 그래서 이제 원조를 하고 무기를 보내고 하는 걸 전부 다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에서는 이제 이 남쪽에서 주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도 북을 악마화시켰지요. 그 악마화시키는데 주된 역할을 계속 한 것이 국가보안법이지요. 국가보안법. 그런데 남북의 평화가 하루라도 일찍 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은 북을 주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엔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주권으로서 군사 통제권을 회수를 받아야 됩니다. 민족적인 국가인데 민족도 있고 어느 문화와 다 민족이 있는데 민족성은 있는데 민족 정책이 없습니다. 민족 정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서로 또 격려도 하고 배워주고 또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지금까지 그러니까 평화 패러다임이 주가 되는 그런 그 세계 문화가 나아야지 새로운 세계 질서가 들어서게 됩니다. 세계 질서라는 것은 종적인 질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횡적인, 평면적인 그러한 평등성이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도 그렇고 세계 질서는
평화 질서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평화라는 것은 지배가 아닙니다. 지배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죠. 그래서 나오는 것은 안보의 결과이지. 안보는 항상 더 죽이고 더 파괴하고 해야만 되는 것이 안보 문화입니다. 그러나 평화 문화는 이질과 이질이 이질과 이질이 조화되는 데에서 평화가 있습니다. 조화라는 것은 이질이 없으면 조화라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이 세상에서 그 차이가 많은 것이 남자와 여자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여자가 남자는 우선 질적으로 다르니까 거기에는 평화가 있죠. 평화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창조가 있습니다. 애들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그걸 우리는 이 세상에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그렇게 많고 한 데 대해서 저는 말할 수 없이 착잡한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옳게 정의를 하면은 더 높은 차원에서 동질성을 구현시키는 것이 평화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질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평화는 우리 조선반도, 한반도에서 왜냐? 한반도의 체제라는 것은 모든 것이 제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전부 다 극과 극입니다. 남북이 차이가 큽니다. 그거 이제 크기 때문에 주적이라고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같은 건 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 아닙니까? 언어, 의식구조, 그 여러 가지 개념들 있는데 그 중에 남북이 동질성을 가진 어버이라는 개념, 을이라는 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우리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에 이렇게 차이만 있는데 차이만 보고 계산할 것이 아니고 그 차이를 조화시키는 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수소폭탄도 원자폭탄도 그렇고 이래 이 서로 서로 조화될 때 붙을 때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을 볼 때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남북에 대해서 우리는 둘 다 같은 민족이다. 따라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요새 전쟁인데 우크라이나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됩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말다툼들 하더라도 때리고 죽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철학을 가지고 이 세계는 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볼 때는 제일 희생자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그게 아이들 다 두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따로 가고 부모들은 따로 가고 이상 가족 만들대요. 우크라이나 지금 이상 가족 매일 말할 수 없는 이상 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을 두고 말하면은 우리 민족만큼 아프게 경험한 민족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에서 우리는 지혜를 해서 이제 이 우크라이나에서 와서 제일 희생당하는 것이 가정이라는 거, 가족이라는 거다. 이제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소위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전부 다 나아가 100% 나아가지고 무기 구걸 하지 않습니까? 요새 무기 구걸 합니다. 구걸. 어느 국가가 무기를 구걸해가지고 국방을 하면은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기는
자기가 사용할 수 해야 되는 무기는 자기가 생산을 해야 되고, 무기적인 면에서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의존하게 되고, 식민국가로서, 식민지 국가로서 모습을 그런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자, 그러면 평화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우리가 아마 좀 앞장을 서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경험을 많이 했고, 평화가 중요한 거 우리가 우리만큼 체험으로 아는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실존적으로 의미 있게 해석을 해가지고, 평화는 조화인데 조화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가 없는 조화는 그 피상적인데 불과합니다. 조화라는 말을 음악의 오케스트라에 보십시오. 그래서 오케스트라 리허설 준비하고 연습할 때 다른 사람하고 다른 악기하고 하는 거를 맞춰보지 않습니까? 맞춘다는 건 조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화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남과 북 혹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평화적으로 조화의 안보의 틀에서 벗어나서 평화의 길로 가려고 하면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 대화가 뭐냐? 대화가 뭐냐 하면은 그냥 의견을 주고 그냥 받고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에는 가치관이 교환되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화입니다. 서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직위가 뭐냐, 총을 몇 자루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겠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대화라는 것은 가치관을 서로 쉐어, 그러니까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가치관 없으면서 가치관을 교환할 수 있습니까? 요새 사람들 보면은 미국이 주된 예입니다. 가치관 없습니다. 제가 교편 생활을 50년 했지만 미국에서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견해가 서지 않습니다. 견해가 서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하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이 논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할 때 가치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치관, 민주주의가 뭐냐, 사회주의가 뭐냐, 우리식 사회주의가 뭐냐, 한국식 민주주의가 있어야 하느냐, 있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나가야 되며 미국과 다른 점을 어디에서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되느냐. 이걸 공부하는 것이 우리 정치학이고 공부입니다. 공부라는 걸 그냥 현실하고는 관계없이 이렇게 공부의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전쟁입니다. 지금 이 지상에서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또 남북관계 대치 상태입니다. 지금 인류에게 던져다 주는 문제의식이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뭡니까? 학문입니다. 지성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문제 해결을 해. 문제에 가는 데 가서 이 문제를
더 기름을 부어 푹 떠드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전쟁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뭐냐? 안 죽이는 겁니다.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휴전을 빨리 해야죠. 저기서도 휴전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휴전을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 바람직지 않은 현상이 동쪽과 서쪽 우크라이나에서 동쪽과 서쪽 사이에 분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피해가 나와 있지만 그게 말하자면 다수가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있으면서 푸틴한테 충성하는 그런 그 세력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두고 우리가 배울 때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크라이나는 절대 동쪽은 러시아에 가깝고 서쪽은 나토 국가들이 가까운 그런 분단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벽 독일에서 장벽 무너뜨리는데 제가 장벽 무너뜨린 돌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또 그 근방에서 이 장벽을 내어서 동부 서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는 해서 안 되는 이유가 동독 서독 그때는 이념에 의해서 갈라졌거든. 지금 가를 이념이 없습니다. 러시아와 나토와 무슨 이념이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지금 말로는 있지만 하나는 무슨 독재주의라고 그러지만 다 독재주의성은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큰 차이점이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는 교통이 되고 통신도 되고 이해타산도 되고 해야 돼. 자, 그러면 새 세계 질서는 일률적이를 종적으로 양으로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경제력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간 사회는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한 것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 그런 사회들이 돼야지 전쟁을 지지 않게 됩니다. 질은 여러 측면에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경제관계에서 질을 찾아내고 정치관계에서 질을 찾아내고 문화에나 학문에도 질을 찾아내고 이 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질을 찾아낸다는 것은 곧 문제 해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 있다. 정치의 목적도 문제 해결에 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라는 이 전쟁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또 조장시키지요. 그런데 평화는 문제를 해결시켜 사람 죽이지 않고 이 파괴하지 않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것이 결국은 문명국가가 할 일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문명국가가 할 일이며 그 평화를 창조하는 것이 문명국가가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창조를 가장 앞장서가 할 수 있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은 남과 북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차이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념적인 차이고 개념적인 차이지 원천적인 사회 문화의 차이가 남북에 없습니다. 남북에 무슨 우리식 사회주의며 남쪽에는 뭐 미국식 민주주의가 될지 뭐 그거는
가치관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제도의 차이나 사람이 만든 선택의 결과가 그 차이가 되었습니다. 개인주의와 단체주의, 그 북은 단체, 남쪽은 개인 아닙니까?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북은 민족주의, 남쪽은 세계주의 아닙니까? 그러고 북과 남의 대치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고 서로 경멸하고 할 게 아니고 남은 북이 집단적인 사회다, 민족적인 사회다, 좀 추상적인 가치관, 예를 들어 주체사상이나 이런 걸 하는 거다. 사람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회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의 여건에서 보면은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법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처럼 그런 역사를 갖다 주면 저렇게 될 겁니다. 저렇게 되는 것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그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한다. 서로 이해를 하면은 전쟁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관계가 경제 관계, 정치 관계 이 두 개만 봅시다. 경제 관계는 여기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덕을 보게 됩니다. 경제 관계는. 그리고 요새 경제가 그렇게 중요하기 차지요. 뭐 오일 값이 어떻고 그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출하지 않으면은 그 여파가 나오고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경제적인 문제는 국가 서로 덕을 봤으면 봤지 대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사꾼들이 다 뭐 덕을 보니까 시장에 가지 않습니까? 소비자나 생산자나. 그러나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죽여야 됩니다. 상대방을 눌러야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대가리가 두 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계를 우리가 기본적인 관계로 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화적인, 학문적인 각 분야에서 그런 데서 우리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문제도 또 그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결론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라는 게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가 공통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좀 다 사느냐 다 죽느냐 하는 겁니다. 환경 문제 보십시오. 전쟁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 미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총기 남용하는 겁니다. 뭐 이런 세상이 복잡한데도 수십 명씩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생명에 대한 경외를 자본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나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문화에서 발견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문화에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 문화에서 사람이 사람 값을 못하면 안 되죠. 사람을 사람 값이 한다는 것은 양심을 그 소외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은 양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절대 가치를 항상 머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나? 그게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간에 사람이 양심의 가책이 있도록 살면 사회에서 용납
안 되는 것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얼마나 평등한 사회, 평등 중에도 남녀 평등은 우리만큼 또 있는 데가 없습니다. 미국의 평등이라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남녀 평등 없습니다. 좀 여자가 선거권을 가진 게 1920년도, 1920년 그 선거권을 가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남녀 간의 평등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어버이가 같이 갑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그 전쟁 칠수들 당나라 수나라 있을 때도 그 여자들이 어머니들 부인들이 전쟁에 참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름 두드러지게 유명한 여성들이 애국자가 한두 명입니까? 그래 우리는 평등한 견지에서 봐도 세계에서 앞장서야 되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우리는 절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볼 때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은 이 세상에 서로가 서로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경제력 가지고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군사력은 더구나 없습니다. 그 작은 나라고 그런 나라도 다 큰 나라와 전쟁을 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각오가 되어 있고 또 전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그런 역사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에서 눈을 뜨고 미래를 지향하면은 미래에 크게 보이는 것이 이제 큰 가치관들이죠. 양에 의해 행동이 아니고 질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정책도 질을 해야 되겠다. 경제 질적으로 우수한 경제가 GNP per capita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가지면은 GNP per capita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오래 사람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고 건강히 사회에서 보장해주고 이런 게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경멸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주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인간중심주의입니다. 인간중심주의 그걸 우리 민족이 앞장서가 해야 되겠고 대한민국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좀 혁신적인 정치 의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정부 밖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 남북 평화 운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 밖에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정부에는 평화나 통일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자리에 이익권을 추구하는 것이 정치인들이지 그 공동선이라고 볼 수 있는 통일이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에 대해서 제가 정치학을 하는데 정부라는 것은 누가 뭘 얼마 먹고 서로 뜯어먹고 갈라먹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는 것을 토론을 하고 그걸 정리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학이고 정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를 떠나고 정부를 떠나서 남북관계를 추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떠나서 정치를 떠나서 보통 사람들이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요다음 제가 주제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남쪽에는 보통 사람들이 누굽니까? 촛불을 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입니다. 과거의 행주 치마에 돌을 나르는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도울 나고 남편들이 싸움에 도울 나고 그게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쪽에서 제가 억지로 과거에 많이 썼던 말을
사용하라면 민중입니다. 민중이라는 제가 4.19 때 참 나가서 떠들고 할 때 그때 민중이라는 개념이 1960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데 요새는 민중이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다 빨갱이라고 그럴 거예요. 민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민중주의가 얼마나 민주주의인지 모릅니다. 민주주의, 민중주의, 그리고 저기는 인민주의, 인민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저 사람들은 벌써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민중민주주의와 그 인민사회주의를 비교하면서 통일이 멀지 않다. 통일이 우리가 하려고 하면 바로 문만 두드리면 통일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